이 영화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피를 토하고 죽고, 톱으로 팔을 자르고, 잘린 팔이 통에 담겨져 나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서 피가 쏟아집니다. 이런 폭력성뿐만 아니라 마약에 대한 표현 수위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마약을 흡입하고 또 흡입하고 이 마약을 제조하는 과정까지 한참 동안 보여줍니다. 큰 논란이 되었던 장면은 맥락 없이 등장하는 갑작스러운 노출이었죠. 그런데 이 영화 독전은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부터는 보호자가 없이도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라는 뜻인데요. 심지어 15세보다 더 어린 나이의 관객들도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관람이 가능한 영화입니다.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을 결정하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15세 이상 청소년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영화라는 뜻인데요. 과연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이런 장면들을 평소의 지식과 경험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걸까요? 독전의 등급을 따져보기 전에 먼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기준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화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관람 등급은 5가지로 구분됩니다. 모든 연령이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즉 중학생부터 볼 수 있는 12세 관람가, 고등학생부터 볼 수 있는 15세 관람가, 그 다음은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 관람 불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등급의 제한 관람가가 있습니다. 등급 심사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 위험 이렇게 7가지 요소를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이렇게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요. 이 7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것이 영화 자체의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요소가 낮음으로 나타나더라도 한 가지 항목, 예를 들면 폭력성 항목이 높음으로 나타난다면 이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독전의 평가는 7가지 모든 항목이 다소 높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영등의 설명에 따르면 마약 조직과 수사 간의 대결을 그린 영화로 총격전, 총기 살해, 고문 등 폭력 묘사와 마약의 불법 제조 및 불법 거래 등 약물에 대한 내용들도 빈번하지만 제한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영화 전반의 수위를 고려할 때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정확히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청소년이 봐서는 안 될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전반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다는 후반부. 이 전혀 다른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단어는 바로 제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적이라는 3글자에 독전 영화 등급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작할까? 선정성은 말 그대로 신체 노출 정도 및 애무, 정사 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를 말합니다. 15세 등급의 선정성 표현 수위는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정성이 있어도 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주구장창 등장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사실 영화 독전은 내용이나 표현 수위에서 선정적인 영화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신체 노출은 있지만 성적 맥락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등위의 이 설명으로 변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은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것. 영등이는 친절하게도 이 영화 멜랑콜리아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 보여드리긴 어려운 장면이라 일부 흐림 처리를 하긴 했지만 병 때문에 주인공의 언니가 목욕을 시켜줘야 하는 상황에서 가슴 부위도 거의 다 드러나는 주인공의 전라 노출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의 러닝타임은 1분 20초가량 이어지는데요. 영등이의 표현대로라면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신체 노출이라는 거죠. 다시 독전으로 돌아와서 영화 전체에서 노출은 단 한 번, 그것도 딱 3초 미만으로 등장합니다. 영등이가 예로 들었던 멜랑콜리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이지 않은 노출이죠. 두 번째 항목은 폭력성입니다. 폭력성은 고문, 혈투로 인한 신체 손괴 및 억압, 고통의 표현, 굴욕, 성폭력 등의 표현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15세 등급의 폭력성 표현 수위는 폭력성의 요소는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영등이의 등급 설명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 이 지속적, 구체적이라는 단어죠. 선정성과 마찬가지로 폭력성이 있어도 됩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단추는 고문, 혈투로 인한 신체 손괴 및 억압, 고통의 표현 수위인데요. 독전에는 고문의 상황과 묘사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영화 시작과 함께 경찰과 내통하게 된 수정이 조직에 발각되어서 피를 토하며 풀려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포박된 상태로 봐서는 분명 고문으로 인한 신체 손괴지만 피를 토하는 그 결과만 나타날 뿐
그 고문 과정 자체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진 않았습니다. 마중 나가는 사람은 박선창, 라이카 때부터 창단 멤버다. 조직의 중간 보스급 박선창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도 팔을 톱으로 써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 장면 역시도 팔을 자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 단 3초 미만이라서 지속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묘사되진 않았다는 변론이 가능합니다. 러닝타임 1시간 반 정도에 등장하는 이 잘린 팔 역시도 분명 피가 흥건한 통에 잘린 팔이 들어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절단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진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대략 짐작이 되시죠? 두 번째로 폭력성의 관점을 살펴보면 이 영화에는 여러 차례 육탄전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눈을 직접 가격하고 유리로 내려치고 의자가 부서지도록 때리죠. 이번에는 지속적, 구체적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오랫동안 세부적인 폭력의 묘사가 이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총격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권총뿐만 아니라 자동소총까지 등장해서 수많은 살상자가 발생하고 심지어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서 즉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정말 15세 청소년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영등이는 2013년 유승환 감독의 영화 베를린을 예를 들어서 신체적 가격이나 구타가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은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총 15번의 혈투와 총격전이 등장하고 수십 명이 사망합니다. 이 15번이 빈번하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독전에서 등장하는 두세 번의 혈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2013년 영화 도둑들 역시 15세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등급 설명에는 육체적 폭력 및 총기류나 무기류를 통한 격렬한 다툼이 등장할 수 있으나 폭력을 옹호하거나 정당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15세가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법자인 도둑들이 범죄 과정에서 경찰을 죽이고 서로에게 총을 겨누더라도 이것이 폭력을 옹호하거나 정당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결국 때리고 깨고 총을 쏴서 사람이 죽더라도 영화 전체가 쌈박질로만 채워진 게 아니라면 빈번하지 않은 것이고 그 폭력을 옹호하지만 않는다면 이 정도의 폭력은 고등학생들이 수용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우리 제조실입니다. 마지막은 약물입니다. 소재나 수단으로 다루어진 약물 등의 표현 정도를 판별하는 것으로 15세 관람가 기준에서는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독전은 영화 자체가 마약 조직과 경찰의 대결을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마약의 제조와 사용이 영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 제조하는 과정, 또 약물의 과다 사용으로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영등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약물 사용은 등량할 수 있으나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은 것. 그럼 잠깐 영등이가 바른 예로 제시한 다른 영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약범을 수사하던 차 형사가 술에 탄 의문의 약물을 복용하고 환각 현상을 일으킵니다. 유쾌한 음악과 함께 환각 현상이 무슨 놀이동산에 온 슈퍼히어로 마냥 표현되고 있는데요. 음주에 마약 복용까지 한 형사가 대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이를 뒤따르는 마약 조직 역시 약에 취한 상태입니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런 장면이 5분간 이어지지만 이 영화 차 형사 역시도 15세 등급을 받았습니다. 영등의 설명에 따르면 약물 사용은 등장하지만 이를 미화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영등이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약 등 불법 약물의 제조, 이용 방법이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지금 보시는 장면은 마약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겁니다. 또 마약 제조 과정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적이진 않은 거죠. 누군가 이 장면만 보고 실제로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 수는 없을 테니까요. 결국 마약 중독을 해피엔딩으로 완전히 미화하지 않거나 마약 제조 과정을 요리 레시피처럼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마약에 쩔어서 혼수 상태에 빠져도 청소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영등이가 제시한 영상물 등급의 설명란에는 3가지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지속적, 구체적, 사실적. 그것이 폭력이든 약물이든 선정적 소재이든 이의 표현이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만 표현되지 않는다면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3가지 단어가 구성하는 한 가지 개념, 제한적. 이 제한적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누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모든 법과 제도에는 정확히 자로잴 수 없는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영상물 등급 제도가
흥행과 상업성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